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농협대 전졸자 전형 합격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합격하는지 설명드리고요. 10월 달에 개강하는 압축 특강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대는 단계별 전형이죠.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점이 20% 들어가는데요. 요거 학생들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겁니다. 학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뭐 2점 중후반 요 정도 이상이면 큰 문제 없어요. 제가 합격생을 2.4점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학점을 뭐 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적성이랑 면접이 이렇게 중요한데 적성 면접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지. 학점 그 이미 정해진 거 고민한다고 뭐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3점대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3점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적성이 80%입니다. 적성이 80%. 과거에는 논술이었죠. 그죠? 논술에서 적성으로 바뀌었고, 여기 3배수 뽑네요. 자, 그러면 3배수로 뽑았을 때 적성 점수의 차이가, 적성 2차에는 70% 들어가는데, 적성 점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면접의 점수 차이와 적성의 점수 차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3배수로 뽑았더니 3배수에 뽑힌 학생들의 점수가 뭐 90점에서 70점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면접 점수는 몇 점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면접 점수의 편차는 더 클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적성을 70점으로 환산하고 면접을 30점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이 70점의 점수의 편차보다 이 30점은 1에서 0에서 30점까지 줄 거기 때문에 이 점수의 편차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거는 무엇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냐? 적성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1차 통과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이야. 지원 자격입니다. 이건 지원 자격. 적성을 아예 못하면 지원 자격조차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락의 기준입니다. 자, 아무 적성을 다 맞았어. 근데 면접을 봤더니 저기 밑바닥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도 없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학교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적성은 농협대를 합격하기 위한 전졸자 전형을 합격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적성은요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적성은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여기다 쓸까요? 적성은 어떤 문제가 나오죠? 적성은 학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 그죠?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그죠? 지역 농협, 농협대는 이렇게 나오고 농협대는 이렇게 출제되고 지역 농협은 여기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뭐로 나와요? 자원 관리 능력으로 나옵니다. 자원 관리 능력은 뭐 시간 관리라든지 물적 자원 관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과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 능력 안에는 계산 문제도 들어 있기 때문에 수리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협대 공부하실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요거 함께 공부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인관계 능력하고 조직 이해 능력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거는 유사해요. 왜 유사하죠? 조직 안에 뭐가 들어있어? 조직이 뭐 수평적 조직이나 수직적 조직도 있겠지만 그 조직에 구성하는 팀원이나 구성원들이 어때요? 사람들이잖아. 어때요?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따라서 조직 이해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요거는 거의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튼 이 5개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게 생소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 각각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학생들이. 그래서 빨리, 최대한 빨리 이것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 적성 문제를 내가 빨리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뭐를 이해해야 된다? 컨셉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컨셉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 그 다음에 적성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적성 문제는 60문항 70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아니 적성 문제 이건 내가 지역농협 문제 풀어봤더니 도무지 못 풀겠던데요. 이게 처음 푸는 친구들은 못 풀어요. 그래서 적성 문제는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모듈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문제의 유형이 모듈형은 어떤 뜻이냐면 문제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형. 자, 문제의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못 푸는 문제. 야, 이건 시간이 걸려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리까리한 문항. 이런 식으로 빨리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자, 적성 문제를 60문항 70분 안에 다 100% 100점 맞는 학생이 없어요. 자, 이런 NCS, 적성 NCS와 같은 문항이 뭐 공기업에서도 나오죠. 그죠? 뭐 리트 시험에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피셋 문제도 나오죠. 공기업에서 주로 보는. 자, 경제지주, 지역농협 이런 데서도 어떻게 되죠?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적성과 같은 NCS 유형인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나오는 문제를 모두 다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항을 3분의 2 정도를 확실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모듈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듈을 잘 숙지해서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은 뭐고 못 푸는 유형은 뭔지를 문제를 딱 봤을 때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어진 70분 안에 대략 40문제 정도 내외로 맞추시면 통과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내가 이걸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막상 풀었는데 틀렸어. 그런 친구들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빨리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성 문제의 공부의 핵심은 뭐야?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는 것.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공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유형에 익숙해지고 모듈에 익숙해지고 유형을 빨리 익혀서 이 문제는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 이거는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될 문제인지를 구분해 놓고 그걸 한 40개 정도를 내가 맞춘다. 그러면은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성 문제 난이도로 치면 농협대가 아마 가장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시행되는 첫 해고 너무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 그 다음에 경제지주, 이런 순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가 농협대 합격하기 가장 좋은 해입니다. 농협대 합격하기 가장 좋은 해. 왜 그러냐면 경쟁률이 아마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경쟁률이. 왜 낮아질 것 같냐? 경쟁률이 보통 7대1, 8대1, 9대1, 10대1 요 정도가 이제 농협대 11대1 요 정도가 농협대 이때까지 나왔던 경쟁률이거든요. 한 6대1, 7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그러냐? 일단 지역농협을 올해 일단 적성으로 바뀌었죠. 그죠? 적성으로 바뀌면서 적성과 같은 이런 문제를 도무지 못 푸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적성 문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수리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농협대가 지금 3년이죠. 3년이기 때문에 농협대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어떤 학생들이 없냐? 상위권 대학 학생들.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대보다는 오히려 지역농협이나 경제지주를 지원하겠죠. 상위권 대학들을.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농협대에도 관심은 있지만 막상 적성으로 바뀌면서 지원을 포기한 친구들도 저도 봤고, 그래서 경쟁률이 아마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아니 적성 보면 차라리 내가 농협 갈 거면은 그냥 지역 농협을 준비하지 굳이 3년을 더 다녀야 될 기회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농협대를 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농협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조금 통과되기가 좋은 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적성은 뭐라고요? 기본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접이죠, 면접. 면접은 30%가 들어가지만 당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학생이 기본도 안 돼 있다. 뭔가 농업 농촌에 몰라. 농협이 뭔지도 모르고 지역 농협이 뭔지도 모르고 중앙회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을 면접에서 걸러내겠죠. 그죠? 그래서 농업 농촌과 관련된 기본 지식 맨날 물어봅니다. 농업과 관련된 정책은 뭐가 있냐? 너 지원 동기가 뭐냐? 농협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농협대가 학생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성 있는 내용과 농업 농촌에 대한 기본 지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어때요? 면접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죠. 아, 이 학생이 농협대 오기 위해서 진짜 농업 관련 공부와 준비를 한 학생이구나. 요걸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접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요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업, 농촌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으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농업, 농촌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물어본 질문을 잘 이해 못해서 답을 엉뚱하게 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고, 또 농업 농촌에 대한 경험이나 혹은 이력 혹은 지역 농협에서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았던 친구들도 막상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농협대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농협은 바로 취직하는 게 아니라 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다운 진취성이라든지 학생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다움을 조금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제가 면접을 해보면 면접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면접의 점수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0점에서부터 30점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적성은 어차피 1차로 통과됐기 때문에 점수의 편차가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일단 1차 통과된 학생의 점수의 차가 어떻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적성 공부도 지금부터 하셔야 되지만 면접에 대한 공부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두셔야 돼요. 농업 농촌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시의성 있는 내용 플러스 여러분들이 농협대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인성과 적성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해 줄 때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럼 남은 기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은 규칙적인 적성 공부를 하면서 뭐에 익숙해져야 돼요? 문제 자체, 모듈형 문제 자체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고, 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면접 연습을 통해서 내가 농업 농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숙지한 다음에 이것이 입에 익도록, 입에 착 달라붙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방법이다. 자,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적성은 뭐라고요? 적성은 기본이다. 면접은 당락을 결정한다. 요거는 기본이라면 면접은 뭐다?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적성은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관건이고요. 면접은 농업, 농촌 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해두고 시의성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놔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또한 농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 인성과 적성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적성 공부를 하셔야 되고 체계적인 면접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안정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은 농협대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0월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 농협대 압축특강 10월 수업에서는 농협대를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는 사람,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 지원자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일단 어휘어법 문제가 적성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죠? 적성에서 학생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어휘어법과 관련된 문제는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휘어법과 관련된 교재를 제공하고 매일 조금씩 풀어야 될 거, 수리 문제, 계산 문제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자, 만약에 고1 정도의 어떤 수학 실력이면은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어. 자, 뭐 중3, 고1 정도입니다. 요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농협대 수리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이 정도 친구면 양만 늘리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어휘어법은 왜 필요하냐? 의사소통 문제에서 아예 뭐 띄어쓰기 맞춤법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성 문제의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적성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상황을 기본적으로 말로 전달을 하고 그 말 문자로 전달을 하고 그 문자로 전달되어 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읽고 이해해서 오지선다 혹은 사지선다의 답을 맞추는 형태로 적성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적성 문제의 의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텍스트,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적성, NCS 이런 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신문을 매일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오는 각종 시사 용어라든지 경제 용어라든지 사회 문화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용어들 적성 문제에서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휘를 많이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성 문제는 읽기 능력 시험이라고 봐요. 다양한 정보나 재료를 이 학생이 빨리 읽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근데 기본적인 어휘 능력, 읽기 능력이 떨어져. 경제에 대한 용어를 몰라. 그러면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것. 자, 읽기 능력과 별도로 수리 문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중3에서 고1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적성 문제의 기본 개념, 모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모듈형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유형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나는 어떤 유형은 잘 풀고 어떤 유형은 못 푸는지 요거를 빨리 문제를 많이 풀어서 빨리 판단해야 돼요.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팍팍 늡니다. 빨리 판단하는 능력. 그러려면 어때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숙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에서는 농업, 농촌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공부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합니다. 공부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적성 문제의 기본 개념을 대략 4주에서 5주 정도 걸려서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개념을 탑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농업, 농촌 지식, 시의성 있는 내용. 그래서 요거 절반, 요거 2분의 1, 요거 2분의 1, 요 정도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도로 수업 외에 줌을 활용해서 1대1로
여러분들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래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내가 면접을 얼마나 못하는지를 깨달아야 이게 중요한지를 깨닫죠. 적성을 잘하는 친구도 막상 면접 연습에서 실제로 줌을 활용해서 1대1로 이렇게 물어보면 다 제대로 답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지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매일 해야 될 규칙적인 공부, 적성 공부의 양을 주고 그걸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과 관련된 농업 농촌의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어때요? 1대1 실전 면접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법대로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적성도 해결되고 면접도 해결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자신감 있게 준비하시면은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올해 농협대 이렇게 합격하는데 가장 쉬운 해가 올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합격하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준비해서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